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37회 오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실기 45문제 출발하겠습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생과 함께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잘 따라오세요. 36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1번 턱을 들어 올린다. 일단 틀렸네요. 턱은 무조건 아래로 당긴다. 2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발바닥은 무조건 닿아야 합니다. 3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아니고 같게.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4번 정답입니다. 5번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받침이 없는 의자 안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경관 용량을 하는 대상자의 경관 용량입니다. 비위관을 이용해서 코로 위로 연결시켜서 식사하시는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입니다. 1번 영양액은 차갑게 아니고 체온 정도랑 비슷하게. 2번 비위관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보고. 3번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 침대 난간 아니라 심장 위보다 위장보다 높게 수액거리에 걸어줍니다. 4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앉아 있는다. 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영양액 주입 후 청색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네, 즉시 잠그고 어떻게 한다? 잠그고 보고해야겠죠. 38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 돕는 방법입니다. 1번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약은 무조건 섞어서 주지 않습니다.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약 확인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금식하고 있으면 금식해도 혈압약을 먹는다. 4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알약은 수분을 많이 준다입니다. 5번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복용량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로 약을 전부 삼켰는지 확인한다. 약을 전부 삼켰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39번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물약 보관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약 보관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햇빛이 잘 드는 거 무조건 안 되겠죠? 2번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계량컵에 미리 따라 놓으면 안 되겠죠? 3번 1회 분식 주사기로 재어서 미리미리 재어 놓을 필요가 없죠. 4번 오랫동안 먹지 않는 약은 냉동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네요.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병에 넣지 않고 어떻게 한다? 버린다. 39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눈에는 안약이 있고요. 안연고가 있죠. 지금은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안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1번 투여 전에 눈의 안에서 밖으로인데 바뀌었네요. 안에서 밖으로 미리미리 닦아줍니다. 2번 대상자의 아래쪽을 보게 한다. 대상자에게는 천정이나 위쪽을 보아야 눈을 이렇게 위쪽 천정 쪽을 보고 약을 넣습니다. 3번 위 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기는 게 아니라 아래 눈꺼풀을 부드럽게 당긴다. 4번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점적기를 어디다가 각막 아니고 결막낭에 대고 투여한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네요.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즉 안약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 아래쪽 하안검, 이쪽 하안검을 당겨서 여기 결막낭이 노출이 되면 어디다? 네, 이렇게 중앙이나 외측에 약물을 어디? 요 결막낭에다가 똑똑 떨겨 줍니다. 41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입니다. 치매입니다. 1번 실금이 있으면 자 치매 대상자 실금이 있다고 해서 물을 안 주면은 더 악화되겠죠. 2번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 요거는 처방된 것 요런 처방은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 데리고 간다. 일단 치매 대상자가 말을 할 수, 비언어적 의사 표시를 한 것을, 비언어적 의사 표현한 것을 잘 관찰했다고 볼 수 있죠.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 데리고 간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활동이 많은 낮에 기저귀 채우면 안 되고, 변비가 있으면 관장, 이것도 의료인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설을 돕는 방법 어떻다? 안절부절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2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네요. 자,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 그러면 걸려 넘어집니다. 2번 이동할 때는 의자의 끝에 걸터 앉으면 낙상합니다. 3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틀린 문장이 하나도 없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은 열어두면 안 되겠죠. 프라이버시. 5번 배설 후 뒤처리 전적으로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만큼만 도와줘서 자립감이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43번 간이변기를 이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 자,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는 간이변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변기를 차게 하면 근육이 위축돼서 변이가 없어지지요. 2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는다.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을 정도 되면 이동변기를 쓰겠죠. 3번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그렇지 않죠. 필요할 때 가져오면 됩니다.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그렇죠. 뜨거운 물에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44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 자, 협조가 불가능하다. 엉덩이를 들 수가 없다. 엉덩이를 들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바로바로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겠죠. 자, 1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재사용 안 되죠. 2번 발적이 있다. 연고는 누가 결정한다? 의사. 3번 옆으로 돌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옆으로 돌려. 자,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이면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서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덮개, 이게 아니라 면덮개 먼저 덮고 나서 이불을 내려야 되겠죠. 44번 유치 돈유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입니다. 1번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 아니죠. 소변 주머니는 보통 소변 돈요관, 유치 돈요관과 같이 함께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변 주머니를 매일 교체한다는 아니고 2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는 무엇으로? 소독솜, 특히 알코올솜으로 닦아주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보고 하면 되겠죠?
4번 소변 주머니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적당히 차올랐을 때 비워줍니다. 5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자,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버릴 때는 어떻게?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만 열어서 소변을 버리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 즉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입니다. 4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 돕는 방법입니다. 1번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그러면 살에 걸리겠죠. 똑바로 눕힌다 그러면 이것도 살에 걸릴 것입니다. 옆으로 옆으로 눕혀서 해야 되겠죠. 3번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궈준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입안을 헹굴 수가 없습니다. 2번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자, 손가락으로 했다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구강 개구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닦아주어야 합니다.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로 브러쉬로 닦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로. 왜? 의식이 없으니까. 47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르죠. 2번 손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 3번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누로 닦아준다. 4번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 아니고 자, 말 자체가 안 되죠. 어쨌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양말? 면 양말을 사용합니다. 5번 발의 티눈은 손톱깎이로 제거해진다. 발에 티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고한다. 그래서 맞는 답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48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입니다. 세수 돕기 1번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는다. 좀 위험하죠. 길어진 눈썹만 가위로 깎아주면 되겠죠. 2번 콧망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는다. 예, 코가 있으면은 콧망울과 콧속까지 깨끗이 닦아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은 면봉으로 귀 안쪽 귀지를 닦는다 그랬는데 안이 아니라 뭐다? 입구, 귀 입구입니다. 귀 안쪽의 것은 의료인의 영역입니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주면 안 되겠죠? 글리세린 같은 것으로 입술 보호제 같은 것으로 입술을 건조하지 않게 해줘야지 알코올솜으로 닦지 않습니다. 5번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어디? 있는 쪽, 없는 쪽? 없는 쪽부터 닦아야겠죠? 눈곱이 없는 쪽부터. 그래서 세수 돕는 방법 다시 한번 콧망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준다. 49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는다. 그렇죠. 목욕하는 동안 수분과 또 약간의 탈수 있을 수 있으므로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1시간이 아니라 20분에서 30분. 자, 목욕물은 26이 아니라 40도 정도. 혈액순환을 위해 중심에서 말초가 아니라 말초에서 중심으로. 5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가 아니라 욕조를 들어가고 욕조에서 나온 후에 머리를 감습니다. 그래서 통목욕을 돕는 방법 정답은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50번
다음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습니다. 자, 수액을 어느 쪽? 오른쪽에 맡고 있습니다. 수액을 지금 오른쪽에 맡고 있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자, 단추가 달린 옷입니다. 자, 수액하면 항상 수액이 어디? 중간에 옵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벗는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마. 자, 건강한 쪽은 어디일까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벗는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수액 왼쪽.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1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려고 한다. 자, 요양보호사가 지금 이 한쪽 모서리에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요양보호사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이때는 상체 먼저 옮기고 그리고 하체를 옮기게 됩니다. 자, 상체를 옮길 때는 두 군데를 잡아야 되겠죠? 한 군데는 어깨 쪽, 그리고 한쪽은 허리 쪽. 자, 하체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하체는 허리 쪽, 그리고 하나는 엉덩이 아래쪽을 잡게 됩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번, 건강한 팔을 잡는다? 안 되죠. 상반신은 머리와 목만 안 됩니다. 하반신, 다리만 안 되고요. 4번,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그러면 상처 날 수 있습니다. 5번, 하반신은 허리 한쪽, 엉덩이 한쪽을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입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어떻게 일으켜 앉힌다. 그러면 앉힌다. 앉힌다가 제일 마지막에 오겠네요.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가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 건강한 쪽에 선다. 이게 가네요. 자, 그런 다음은 앉힌다. 자, 앉힌다가 끝번호겠죠? 자, 그러면 앉힌다가 끝번호면 우리가 나번이 끝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 아니면 라 중에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마비된 손을 가슴에 올려놓는다. 자, 뭐가 먼저일까요? 일단 항상 머리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손을 먼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을 가슴에, 그래서 두 번째는 마비된 손을 가슴에, 그리고 어떻게 세 번째 무릎을, 그리고 돌린다. 네 번째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앉힌다. 그러면 마번이 되겠고 라, 그리고 다 나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찾아서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편마비 대상자를 이렇게 앉힌다 할 때 요양보호사는 항상 어디에 선다? 건강한 쪽에 선다. 건강한 쪽에 선다. 그리고 손을 가슴에 안전하게 올려놓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게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다리 쪽, 그리고 건강한 쪽 어깨에서 등으로 넘어가는 쪽에 지지해서 일으켜 앉히게 됩니다. 53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울퉁불퉁한 길 또는 이렇게 문턱이 있는 길,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울퉁불퉁하거나 요철이거나 또는 이렇게 문턱이 있는 곳, 턱걸이가 있는 곳은 항상 어떻게 한다?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입니다. 5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이동시킬 때 휠체어는 어디다 놓아야 될까요? 이렇게 있죠. 자, 일단 대상자가 검은 쪽은 다 아픈 쪽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휠체어는 어디? 건강한 쪽에다 놓는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쪽.
그러니까 건강한 쪽에 있는 그림. 정답은 2번이지요. 네,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됩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 위치, 보행벨트 착용 위치. 자, 요양보호사는 뒤쪽에 쓴다 그랬죠? 어디? 마비된 쪽. 자, 마비된 쪽에 뒤쪽. 자, 벨트는 어디에 착용하나요? 허리.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마비된 쪽에 허리에다가 착용한다. 56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철제로 된 것? 아니죠. 등받이 각도가 조절돼야 되겠고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충전용 배터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욕조 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대상자를 목욕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높낮이가 수동 아니고 자동 콘센트에 연결하면 안 되죠. 57번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자, 가래하고 탈수 상관없고요. 빈뇨 소변이 안 나오고요. 피부 발진 요거 발진 빨갛게 되는 거랑 상관없고요. 무기력감 전신 부종 상관없습니다. 식사 탈수가 되고 음식이 오랫동안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기력감이 동반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탈수 증상에서 우리가 심한 갈증, 소변 횟수 감소, 피곤함과 무기력감, 마른 피부와 혀, 정신혼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무기력감을 탈수 증상, 피곤함도 탈수 증상이지요. 58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죠. 2번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일단 무슨 자세? 낮은 자세. 그리고 한쪽 벽면을 잡으면서 출구를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3번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서야 되겠죠? 반대쪽 안 됩니다. 4번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어떻게 낮추어서.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한쪽 벽을 짚으며. 정답은 5번입니다.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을 짚고 벽을 짚으면서 나아간다. 59번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스 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열어두면 안 되겠죠. 2번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 이런 것은 다 지진에 깨지겠죠. 3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절대로 안 되죠.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좋죠. 지진 방송 내용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국 위치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응급처치법을 알아서 비상시에 대처하는 것이 지진을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60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와줄 때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번 조개죽은 50도 아니고 75도 이상에서 끓여야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아니고 냉장에서 해동합니다.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채소는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씻는 것이고요.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보관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61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면 이불은 어디? 햇볕에서 말려야 되겠죠. 2번 오리털 이불은 어디? 그늘에서 말려야겠죠. 3번 매트리스는 푹신하면 허리 무리가 가죠. 4번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 좋지 않죠.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수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62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자 대행. 우리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동행과 대행이 있었죠. 동행은 같이 가면 동행, 혼자 따로 가주면 대행입니다. 자, 대행하는 것은 대상자가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관공서 방문입니다. 텃밭 가꾸기는 대상자의 여가 활동에 해당되니까 대신 해주면 안 되고요. 애완견 돌보기도 마찬가지겠죠. 제사 음식도 요양보호사가 해줄 업무는 아닙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관공서 방문. 63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치매 약물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자,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번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빨리 시작할수록 좋겠죠.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이게 정답이겠네요. 3번. 자, 왜 그러느냐? 치매약은 인지 기능, 인지 증상 개선제이기 때문이겠죠. 완치약이 아니라 어떤 거다? 인지 기능 개선제다. 4번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 먹는 거 아니죠. 5번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이거는 의사 영역이고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약물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6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하면 안되겠죠. 2번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 아니고 밝은 색 코는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그렇죠. 만약에 위험을 대비해서 안에서 잠그는 문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출입이 되도록 둥근형 문고리 안 좋죠. 잡아서 돌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문고리보다는 일자로 이렇게 생긴 문고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둥근형 아니고 막대형. 5번 1층보다는 2층보다는 1층이 좋겠죠. 자, 재가 치매 대상자. 그래서 맞는 정답은 뭐다?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65번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자, 낮잠을 자게 해서도 안되겠지만 커튼 쳐주면서 더 잠이 오게 해서도 안되겠죠. 2번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 자, 취침 전에 녹차 먹으면 어떻다? 잠을 잘 수가 없다. 3번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자, 낮에 졸고 있을 때는 말을 걸어서 되도록이면 낮잠을 자지 않게 합니다. 4번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그렇죠. 만약에 잠을 못 잔다면 수면 상태를 관찰해서 원인을 파악합니다. 자, 5번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 자, 야식을 제공하면 더 과식돼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1번 새로운 방. 자, 새로운 방을 해주면 점점 더 혼돈이 옵니다. 2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그러면 다치겠죠. 3번 실외 배회 코스. 실외에다 하면 실종될 수 있습니다. 4번 현관문을 열어.
현관문을 열면 다 그쪽으로 실종되겠죠. 5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야간에서 거실에서 배회하는 대상자에게 다른 생각이 안 갖도록 환기, 즉 다른 생각을 갖도록 자꾸 배회하는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 하며 불안해합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 잃어버렸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함께 경찰서에 가서 아니죠. 2번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 인식시켜도 인식되지 않겠죠. 3번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도 믿지 않겠죠.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잃어버린 신분증이 우편으로 돌아온다.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는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같이 찾아볼까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응대 방법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파괴적 행동입니다. 1번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말기에는 사실 반응이 없다고 그랬죠.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행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자, 이런 파괴적 행동은 에너지가 딸리면 금방 멈춘다 그랬습니다. 4번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 자, 우울증하고는 파괴적 행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초조 공격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겠죠.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네,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입니다. 자, 해질녘만 되면 그러니까 석양증후군이고요.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자꾸 함께 있자고 하니까 1번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라고 묻는 것은 옳은 방법 아니고요. 2번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정말 모르는 어떤 행동이죠. 3번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이것도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4번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지금 치매 대상자에게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5번 할아버지를 많이 의시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주면 좋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즉 할아버지가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즉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한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 남자가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자 대상자를 다시는 옆에 안 앉히면 되겠죠? 1번 만지는 손을 때린다? 안 되죠. 내일부터 하지 말라고 한다? 안 되고요. 여자 대상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네, 이게 맞는 답이겠네요. 3번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면 일단 여자 대상자를 만지는 일은 하지 않겠죠. 4번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 이것도 위협적이고요. 5번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 이것도 맞는 행동은 아닙니다. 자, 프로그램 참여 중에 자꾸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 가슴을 만진다. 이런 어떤 성적 행동이 아닐 수 성추행의 행동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대상자를 옆에 안 앉히는 그런 대처법을 한번 사용해 봅니다. 71번 중증 인지 기능 대상자 기분 전환을 하고 자, 기분 전환도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증 대상자들은 단순한 것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 단순한 거라면 몇 번일까요? 네, 2번 탬버린 연주하기겠죠? 뭐 악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봐도 탬버린을 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값, 특정 글자, 뇌 건강, 빈칸 채우기는 중증 인지 장애 할 수 없고요. 인지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하는 인지 자극 훈련입니다. 72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의 반응 1번 대상자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스웨터를 숨겨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의심이라면 의심일 수도 있고요. 자,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스웨터를 말을 했으니까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말하고 어떻게 해요? 숨겨놨다고 하니까 우리 가지러 가요 라고 같이 찾아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그러면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2번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이것도 맞는 반응 아니고요. 새로 산 스웨터가 더 이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이것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요. 5번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자,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뭐 훔쳐갔다, 숨기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지금 1번에 입고 싶으신가 봐요. 가지러 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73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 해야 합니다. 눈짓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 입모양 나오면 청각, 난청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입모양으로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정답은 노인성 난청의 대상자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74번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시각장애 1번 뒤쪽에서 아니고 정면에서 2번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대상자가 모르는 물건도 설명을 해줘야겠죠. 3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네, 사물의 위치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알려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자, 안 보이는데 어깨 두드리면 놀라겠죠.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자, 요양보호사 중심 아니고 누구 중심?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자 올바르게 설명하는 방법은 사물의 위치를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75번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 어떻게 도와줄까요? 진압력 장애입니다. 자, 1번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진압력 장애가 이것이 될까요? 2번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하며 기다리게 한다. 자, 진압력 대상자는 또 기다리기도 힘들겠죠? 3번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것도 치매 대상자에게 적절한 의사소통법 아니고요. 4번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자, 저기, 여기, 저기 이런 단어도 옳지 않습니다. 5번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네요. 자, 함께 가서 응대해 준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 1번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왜 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자,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거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치매 대상자에게 아침, 점심, 저녁, 즉 진압력에 대한 상기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번은 아까도 틀렸고 그도 틀렸습니다. 누구도 틀렸고
4번은 어디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고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틀렸습니다. 5번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를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원칙이 아닙니다. 자, 의사소통 기본 원칙 잘 지킨 것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입니다. 77번 질식 대상자에게 질식하고 있는 대상자 하임리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하임리법 대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팔로 껴안으면서 요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조자의 손은 어디? 바로 명치와 배꼽 사이에 있는 중앙 부위, 즉 정답은 답번입니다. 네, 이 부위에 엄지와 그리고 반대손을 잡아쥐고 후상방으로 밀어 올립니다. 후상방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부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79번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일단 의식을 잃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반응 확인이죠. 반응 확인. 자, 그래서 답의 문항을 보니까 라번이라고 했는 것은 이 1번 하나뿐이네요. 정말 그런지 답을 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답번이었네요. 1번이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 확인한 다음에 뭐 했을까요? 119 불러주세요 라고 하고 구조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구조 요청 두 번째. 그리고 자, 구조 요청을 하러 가면 가슴 압박을 바로 시행해야 되겠죠? 가슴 압박 시행 세 번째. 자, 가슴 압박을 하고 나면 30대 2로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죠? 인공호흡은 30대 2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나면 자동 제세동기,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면 바로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라, 나, 가, 다, 마의 순서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정확한 거부터 하나 찾아서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 1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붙인다? 아니고 패드를 붙여야만이 심장 리듬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2번 자, 왼쪽 빗장뼈 아니고 왼쪽 젖꼭지 아래에다가 하나 붙이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오른쪽 빗장뼈 왼쪽 젖꼭지 아래에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요 패드를 붙이면 요 패드가 붙이고 바로 뭐 한다? 리듬 분석을 하겠죠. 자, 리듬 분석을 하고 만약에 제세동이 필요하다. 자, 음성 분석 중입니다. 음성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는 동안은 어떻게 한다?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4번. 자, 그러면 제세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쇼크 버튼을 눌러야 되죠. 바로 심장 충격을 줄 수 있는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이미 누르기 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제세동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즉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방법은 가슴압과 인공호흡이 몇 대 몇? 30대 2였죠? 그래서 5번도 틀리고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어떻게 한다?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자, 패드 붙이고 뭐 한다?
리듬 분석한다. 리듬 분석한 후에 뭐 한다? 쇼크 버튼 누르고 손 떼고 그리고 제세동 시행 즉시 가슴 압박한다. 이런 순서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 따라서 함께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